다음 가 여러분들 231쪽에 맨 아래 판단 여지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내가 쉬는 시간에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좀 건너뛰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 응?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인데다가 그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진도도 조금 밀려 있고 해서 작년도 시험에는 나왔어. 작년 국가직인가 해서 시험은 나왔지만 또 나오기는 그냥 가끔가다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올해 시험에는 좀 안 나올 것 같은 가능성이 많거든. 그래서 요거는 좀 시간 나중에 될 때 또 다시 하기로 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쪽으로 바로 넘어가죠. 자, 그러면은 바로 234쪽에 제 3절로 바로 가요. 그래서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분류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아까 공부한 거 따지면은 행정기관이 법 집행한 국민한테 법 집행해서 권리의무에 영향 미치는 행위는 효과에 따라 수익적인 행위, 상대방한테만 이익 주는 행위, 상대방한테만 불이익 주는 행위, 또 이익과 불이익을 서로 다른 자에게 발생시키는 행위, 뭐 이런 식으로 복교적인 이렇게 나누잖아. 그렇게 효과를 가지고 나눌 수도 있고, 또 법에 얼마나 구속을 많이 받으면서 하느냐에 따라 기속행위, 재량행위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고, 또 내용 가지고도 또 나눌 수도 있어. 여기서는 이제 내용 가지고 나누는데, 내용 가지고 나누기 전에 개설의 동그라미 1번 읽어보면 행정행위는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 권리나 의무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원인에 따라 행정위원회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것하고, 행정위원회의 의사표시 말고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고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발생하는 행위, 이렇게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걸로 나눌 수가 있대. 되게 생소한 용어가 나왔죠,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이제 일단 어떤 거와 어떤 거로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법률 둘째 줄에 있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와 넷째 줄에 있는 준자가 하나 더 붙은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죠. 응? 응. 그런데 둘에 나누는 기준은 핵심 요소가 뭐야?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는 두 번째 줄 앞머리에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뭐야? 너한테 이런 내용의 의무를 부과하겠다. 너한테 이런 권리를 주겠다. 행정기관이 상대방 국민에게 무슨 내용의 조치를 하겠다라고 의사 표시한 내용대로 국민하고 그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는 통틀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야. 응? 그러니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뭐하고 연결돼? 의사표시 내용대로. 응? 저 둘째 줄 앞머리에 있는 거. 행정위원회 국민에게 권리나 의무 뭐 주겠다, 뺏겠다, 변경시켰다, 그 의사 표시하는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죠. 반면에 행정위원이 국민한테 뭔가 법 집행행위를 하는데 행정위원이 무슨 생각, 무슨 의사를 가지고 하든 법에서 그 행위라면 어떤 효과가 생긴다라고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는 준 법률행위적 행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넷째 줄에 있는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건 그 앞에 뭐야?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응? 그러니까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유형의 행위를 준 법률행위적 행정이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그 밑에 표가 있잖아. 응? 밑에 표 있죠? 표 보면 행정행위는 첫째,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 법률행위적 행위, 이렇게 둘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읽은 걸 거기다 대입시키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거는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의사표시한 내용대로, 응?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하고, 의사표시 내용대로.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행정기관이 국민한테 법 집행행위라면 법에서 정한 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행위는 통틀어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응? 그 뒤부터가 이제 내용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내용별로 따지면, 이제 동그라미 2번 읽어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이제 그 행위 의사, 그러니까 행정위원회 의사표시 내용, 그 내용에 따라서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 이렇게 또 크게 둘로 또 나눌 수 있대. 응? 이렇게 학자들은 나누는 걸 좋아해. 명령적 행위와 형성적 행위로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명령적 행위에 대해서 설명, 형성적 행위에서 설명을 해놓고
또다시 3번 명령적 행위는 간단히 말하면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야? 의무하고 관련된 행위야. 응? 그래서 밑에 표에서 정리하면 명령적 행위는 의무, 그러니까 내용이 의무하고 관련된 행위야. 응? 그래서 국민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위, 부과된 의무를 없애주는 내용의 행위, 이런 게 이제 명령적 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형성적 행위는 권리하고 관련이 있어. 권리, 신분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어. 그러니까 국민한테 권리나 신분을 부여하는 행위, 뭐 박탈하는 행위 이런 게 이제 형성적 행위라는 거야. 그 내용적으로 권리나 신분하고 관련 있는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대충 알아두면 돼요. 그리고 동그라미 4번에서 말하듯이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건 네 가지 종류의 행위가 있다. 그래서 확인행위, 공증행위, 통지행위, 수리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응? 그래서 공통, 수학 뭐 이렇게 순서와 상관없이 글자 따서 외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명령적 지금 법률행위적 행위 중에 명령적 행위라는 거 지금 읽었는데 명령적 행위는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야? 의무하고 관련된 거야. 의무하고 관련된. 근데 이걸 다시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지. 의무하고 관련된 행위. 국민한테 세금 내, 영업하지 마.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위가 있겠죠? 응? 그렇죠? 이걸 뭐라고 부른대? 우리 한자 말로 하명행위라고 부른다는 거야. 하명.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고 한다. 응?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겠어? 이미 국민한테 있던 의무를 없애주는 행위가 있어요. 세금 면제해주고, 응? 군복무 의무 면제해주고, 그죠? 이런 것처럼 있던 의무를 없애주는 걸 의무 해제한다 그래. 응? 의무 없애주는 행위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어떤 내용의 의무를 없애주느냐에 따라서 다시 둘로 나눠. 그래서 국민한테 뭐 하지 마 하고 금지시켰던 거 있죠? 뭐 하지 마라 하는 거를 금지시킨다고도 말하고 부작위 의무를 부과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제 부작위 의무를 없애주는 거. 부작위 의무. 이게 다른 말로 뭐라고? 금지시킨 걸 없애주는 거. 그런 내용의 조치를 허가해준다 그래. 허가해. 그러면 우리 건축 허가해주는 건 뭐야? 원래 개인이 건축 못하게 금지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너는 법이 정한 요건 갖췄으니까 이제 건축 금지 의무 풀어준다. 너 건축 행위 해도 돼. 금지 의무 없애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의무, 그 이외의 의무를 없애주는 걸 면제라고 칭합니다. 면제. 응? 그래서 앞글자 따면 명령적 행위는 하명, 허가, 면제 행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허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종류가 있대? 거기에 써 있는 거. 형성적 행위라고 있죠? 형성적 행위는 내용이 뭐와 관련된 거라 그랬어요? 형성적 행위란 건 권리, 우리한테 어떤 새로운 권리를 주거나 권리나 신분, 뭐 공무원 신분을 주거나 외국 사람에게 한국인 신분을 주거나 아까 귀화허가라는 용어도 나왔지? 그 외국인에게 한국인 신분 주는 거예요. 권리나 신분 이런 거와 관련된 행위를 형성적 행위라고 한다. 그래서 요거는 세 가지로 나누죠. 응? 그래서 특허해주는 행위. 이게 권리 신분을 부여해주는 행위야. 특허해주는 행위. 또 이거는 행정의 권리 신분을 직접 주는 행위고 개인들끼리 자기네가 무슨 권리를 가지겠다, 무슨 신분을 가지겠다 하고 지네들끼리 뭔가 정해가지고 행정위원회 신청을 해오면 행정위원이 그래 너네 그런 권리 신분 지위를 가져도 돼 하고 승인을 해주는 게 있어. 그런 걸 인가해준다 그래요. 응? 그 인가해주는 행위. 그 다음에 대리행위. 대리는 개인들이 자기가 권리를 행사해야 되는데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서 공익에 지장이 있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위원이 대신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응?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특인데 이게 세 가지가 있다. 그죠? 그래서 뭐 그 표를 일단 체계를 잡아두기 바랍니다. 응? 그래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위를 나누는 기준이 뭐냐? 국민하고 사이에 효과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 법률행위적 행위는 행정기관의 의사표시 내용대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법이 정한 대로, 응? 이렇게 생기는 행위를 그렇게 나누고, 다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위, 형성적 행위,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냐,
권리와 관련된 내용의 행위냐 이렇게 해서 하오면 득인데 이렇게 나눠진다. 응? 이 체계도 가지고도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응? 그 분류 체계를 막 이 엇갈리게 막 틀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거를 잡아두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요 명령적 행위와 관련된 것만 이제 공부를 시간상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명 나왔죠. 그래서 하명은 공부할 게 별로 없어요. 하명은 이제 국민한테 행정관이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명행위라고 한다. 의무 부과행위죠. 응? 그리고 뭐 별것도 없어. 뭐 형식 이런 것도 그냥 여러분들 읽어봐도 되고. 다만 우리 용어 알아두자. 그 종류라고 있죠. 쌍가로 3번. 응? 그 시험에 그거 내는 거라고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내지는 않는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나오니까 거기 용어 자귀, 부자귀, 급부, 수인 이런 말 나오죠. 응? 그 자귀하명이란 건 자귀라는 말은 뭘 해라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뭘 해라. 그럼 예를 들어서 너 불법 건물 졌으니 언제까지 철거해라 하고 의무 부과하지. 철거 명령 내린다 그래요.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걸 자귀하명 이렇게 될 거고 반대로 뭐야? 뭐 하지 마라. 하지 말라는 의무 부과하는 걸 부자귀하명한다고도 하고 금지시킨다고도 표현하는 거지. 응? 그다음에 급부하명은 돈이나 물건을 내라, 납부해라 의무 부과하는 걸 급부하명이라 그래. 뭐 세금 부과 이런 게 전형적으로 급부하명이겠죠. 돈이나 물건을 내라. 수인하명은 행정관이 법 집행 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항하지 말고 감수해라, 받아들여라 하는 거를 수인하명이라 그래요. 수인이 받을 수 인내할 인자니까 저항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걸 수인하명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이제 행정법에서 여기저기 나와. 응? 그러니까 그 뜻 알자고 한 거예요. 별것도 없고. 자, 대상 및 상대방에서 동그라미 1번 하명의 대상. 그러니까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 말하는 거야. 국민들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할 수 있어? 응? 거기 보니까 사실 행위가 대부분이 되지만 무슨 예 들어놨죠? 응? 그래서 뭘 교통 장애물을 제거해라, 철거해라, 뭐 이런 것들, 응? 철거 행위를 하라 하는 이런 사실 개인들의 행위 중 법적인 효과 발생시키려고 하는 행위가 아닌 사실 행위를 의무 대상으로 의무부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두 번째 줄에 뭐 있어? 개인들 간에 하는 법률 행위를 의무 대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응? 그래서 뭐 문화재를 거래하려면 우리 아까 국보문화재로 지정된 거 내가 도자기 갖고 있는데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 개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팔 때 무슨 의무가 부과돼? 그 거래한 거에 대해서 신고해라 의무 부여.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 행위 같이 계약 같이 법률 행위가 의무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동그라미 1번 정도 알아두고 그죠? 네, 동그라미 2번은 여러분들 그냥 읽고 지나가도 될 거예요. 1번 하나 정도.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 법률행위 다 될 수 있다. 응? 그런 정도. 그 다음에 그 밑에 판례 1, 2번 두 가지 공부합시다. 판례 1번 보니까 어떻게 돼? 자, 법 위반 건축물이 있다고 나오고 그 다음에 첫 줄에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나와. 응? 자, 이 뜻이 뭐냐면 보통 사람은 자기 건물 질 때 누구 이름으로 허가 받을까요? 자기 이름으로 신청해서 건축 허가 받아서 짓겠지? 근데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아까 건축 허가는 건축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소에서 어떤 건물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냐 이게 중요한 거지. 건축하는 사람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서 건축 허가는 뭐겠어? 우리가 대인적, 대물적 이렇게 나누면 대물적인 허가에 속하는 거야. 응? 그러면 내가 내 땅 위에 내가 건물을 내 돈 들여서 그런데 허가는 내 동생 이름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응? 내 동생이 신청해서 내 동생이 건축하는 거로 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사실은 내 땅 위에 내 돈 들여서 건축하는 거야. 근데 허가는 내 동생이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가 말하자면 내 동생이야. 응? 그렇죠? 근데 건축주 명의를 갖는 자는
자기 명의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돼. 응? 이름이 도둑 맞았다는 등의 도둑 맞아 쓰였다는 등의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받게 되는 자에 해당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내가 짓는 건물인데 내 동생 이름으로 건축허가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내가 불법 건축을 했어. 허가받은 대로 안 짓고 막 허가받은 거와 다르게 막 건물을 지었어. 그러면 행정위원이 적발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누구한테 내린 거야 지금? 내 동생한테 내린 거야. 그래서 내 동생이 이름만 내 이름으로 허가가 된 거지 사실은 건축하는 건 우리 형이에요. 형한테 시정명령을 내리지 왜 나한테 내려요? 이렇게 욕을 했는데 판례는 뭐야? 그 실제 건축하는 나한테 시정명령 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그 허가 지 이름으로 받은 자, 응? 그 명의자에게도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단 그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그 사람 이름이 도둑 맞아서 쓰였다는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그 허가받은 자로 돼 있는 자에게 시정명령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응? 그 다음에 2번은 원상 회복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 그랬지? 그리고 읽어보니까 뭐 두 번째 줄에 산림 무단용질 변경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허가를 안 받고 막 산에 자기 산이라 할지라도 자기 산에 나무를 막 베고 막 이런 거 못해요. 그래서 자기 산인데 자기 산에 나무를 막 베고 막 산 파헤치고 했나봐. 뭘 지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무단으로 산림형질 변경했다가 적발이 돼서 행정위원이 그 주인한테 뭐 했대? 산 주인에게 원상 복구해놔라 하고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다는 거야. 응? 근데 원상 복구 명령에 따라서 원상 복구해둘 의무는 무슨 성격을 갖는 거래? 꼭 본인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승계될 수 있는 성질이라는 거지. 일신 전속적인 성질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의무 부과받은 자한테만 그 의무가 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그 타인이 대신해서 이행할 수도 있는 의무로서 일신 전속적 성질을 갖는 건 아니다. 응? 그 의무 부과받은 자 본인한테만 그게 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아니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돼? 그 산 의무 부과받고 그 저 산주인이 원상 복구를 안 한 채 사망을 했어. 그런데 그 상속이 돼서 산이 그러면 상속한 자식에게 원상 복구해 놓으라는 의무 승계되는 거야. 승계되든가 행정위원이 그 상속인에게 다시 원상 복구해라고 의무를 또 부과할 수도 있다. 응? 그래서 원상 회복 명령에 따른 복구 의무는 일신 전속적인 게 아니다. 상속인에게 승계되기도 하고 의무 부과할 수도 있다. 응? 그런 취지의 판결이죠. 자, 그 다음에 이 얘기 또 효과라고 해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거기도 동그라미 2번 보면 대인적인 거냐 대물적인 거냐 뭐 그 얘기 또 써놨고 읽고 지나고. 자, 중요한 거 쌍가루 6번 봅니다. 쌍가루 6번 보면 자, 위반행위의 효력 요 중요한 논점이야. 하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럼 행정위원이 의무를 부과했어. 응? 자, 예를 들어 어떤 술집이 청소년에게 술 팔았다고 적발이 됐어.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그래서 영업정지 3개월 처분한 것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라는 의무를 부과한 거로 내용적으로는 부작위 하명한 거야. 그죠? 3개월 동안 영업하지 마라 하는 의무를 부과한 건데 부작위 하명을 내린 거지. 그죠? 그런데 상대방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또 몰래 술 팔다가 적발됐어. 하명 위반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손님하고 술 판 행위는 어떻게 돼? 무효가 되나? 그건 아니라는 거지. 영업정지 기간 동안에 술 팔았어도 그 술판 거래 행위는 그대로 유효로 인정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주인만 술판 주인 처벌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첫째 끝에 이 의무 부과하는 조치 하명은 개인이 하는 행위가 위법이냐 적법이냐 요것만 따지는 거지. 그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따지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명에 위반한 사인,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생각해요. 하명에 위반한 개인의 법률 행위는 아까 뭐 영업 행위 같은 거 있죠? 그건 어떻게 돼? 처벌 이런 거는 되지만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조심해야 될 거야. 그걸 틀리게 만들면 무효가 된다고 냅니다. 응?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의무 부과받고 의무에 위반한 행위를 했어도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처벌 대상이 되는 것뿐이다. 응?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지. 법에서 무효가 된다, 무효로 한다 규정이 있으면 그게 그렇게 되는 거고 그런 규정이
없는 한은 유효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처벌 대상이 될 때는. 요거 조심. 자, 그러고 나면 뭐 구제는 너무 뻔한 얘기고 판례 1번 체크할 것 뭐예요? 행정기관이 어떤 공사하는 업자한테 공사 중지 명령 내렸다 그러죠? 응? 공사 중지 명령 내렸으면 상대방 일단 이거 무슨 하명한 거야? 내용적으로 부작위 하명한 거죠. 공사하지 마라. 응? 그런데 그러면 상대방은 일단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뭐였대? 행정기관이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이유가 뭐 소음 먼지 많이 발생시킨다는 이유였다고 가정해 보자. 상대방은 소음 먼지 발생을 줄이는 조치를 다 했어. 그래가지고 자기 공사 중지 명령 내린 원인 다 해결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 공사 중지 명령 다시 없애달라는 거지. 걷어들여 달라. 응? 철회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데 그 행정기관에 공사 중지 명령 내렸던 거 다시 없애달라고 행정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다. 이렇게 결정된 게 중요한 게 신청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어떻게 돼? 이제 앞에서 배운 사람들은 정확히 알죠. 신청권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오면 행정기관은 응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신청권이 있는 사람에게 응답을 했는데 거부하는 응답을 했다. 그 거부는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 되고 아무 응답 안 하고 있으면 응답해야 될 의무였는데 아무 응답 안 하는 거 또 부작위라 그래요. 그거는 뭐야? 소송 대상이 되는 또 부작위가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 다음에 2번은 조금은 어렵네. 응? 조금은 어려운 건데 조금은 어려운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뭐 했대? 공사 중지 명령 내렸죠? 그랬더니 상대방이 공사 중지 명령 위법이 하면서 소송을 냈대. 근데 소송에서 어떻게 돼? 공사 중지 명령은 적법이다 하고 판결로 확정 났대. 응? 그럼 공사 중지 명령이 적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이제 확정 난 거야. 그 이후에는 상대방은 응? 아마 행정기관에게 공사 중지 명령 내렸던 거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그러니까 법원에 소송을 했는데 공사 중지 명령 위법 없다. 그래서 졌잖아. 지니까 이제 행정기관에게 공사 중지 명령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나 봐. 근데 행정기관이 거부했대. 그죠? 그 거부한 거에 대해서 또 소송한대. 행정기관이 거부한 거에 대해서 소송하면서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또 주장하면 될까 안 될까?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은 앞선 소송에서 뭐라고 판결 났는데 적법이라고 판결 확정 났는데 또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건 허용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응? 그 얘기가 행정기관에게 공사 중지 명령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하는 조치에 대해서 또 소송하면서 그 소송에서 공사 중지 명령이 위법이라고 또 주장하는 거 안 된다는 게 끝에 가면 적법성을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적법이라는 게 이미 앞선 소송에서 확정 났기 때문에 더 이상은 그와 다른 주장을 하면서 또 소송하고 이런 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응? 2번. 그 다음에 3번은 가볍게. 자, 노조한테, 그죠? 어떤 기업의 노동조합에게 노조 규약, 노동조합이 만든 어떤 단체 규정이 있잖아. 노조 규약을 시정 보완해라, 변경해라 이렇게 명령한 거는 강제로 의무 부과한 것으로서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응? 행정처분이다 이것만. 자, 주된 포인트는 허가입니다. 허가. 우리가 명령적 행위에서 하명, 허가, 면제가 있는데 여기서의 주된 시험에 주된 나오는 건 허가라는 조치예요. 응? 자, 허가. 자, 의 1번 쭉 읽어봐요. 눈으로. 허가란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을 위하여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잠정적으로 금지한 후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구비되면 그러한 금지를 해제해줘서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키워드 허가라는 조치는 두 번째 줄 뭐라고? 뭐 해주는 조치야? 금지시켰던 걸 해제해주는 조치. 금지 풀어주는 거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지 마라. 부작위 의무 부호가 됐던 걸 없애주는 거예요. 부작위 의무 해제해주는 조치. 그래서 금지를 풀어줌으로써 두 번째 줄에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원래 개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사회를 이루어서 여럿이 모여 살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는 게 사회에 위험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법으로다가 모든 사람 일단 다 못해 하고 금지를 시켜놓고 법에서 이제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고 그 요건을 구비하면 이제 금지를 다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요건 구비했으니까 너는 해도 돼. 너는 해도 돼. 이렇게 해서 원래의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조치를 허가라고 한다. 응? 그래서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놨죠. 무슨 예를 들었어? 뭐 운전면허, 의사면허, 한의사면허, 그죠? 응? 건축허가. 근데 읽다 보니까 허가자 붙는 게 많죠. 하지만 허가자 붙는 게 다 허가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개념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허가자가 안 붙는 조치라고 해서 다 허가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이게 표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되고 내용 가지고 판단해야 돼. 그지? 의사면허, 운전면허, 면허자가 붙지만 이건 내용적으로 지금 읽은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다 이거죠. 응? 그래서 자 담배 소매인 지정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여기 동그라미 1번 중요한 포인트. 응? 허가의 개념 예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얘기한 거야. 이제 지금 말한 허가라는 내용의 조치는 실제 법에 보면 다양한 표현으로 쓰인다. 내용 가지고 판단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고. 자 그다음에 쌍가로 2번 중에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쌍가로 2번 예외적 허가. 이거는 보통의 허가하고는 조금 다른 건데 우리 판례는 예외적 허가란 말을 좋아하고 우리 학자들은 예외적 승인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어쨌든 동그라미 1번 읽어보자. 이건 눈을 읽고 지나가. 뭐야? 응?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매우 커. 마약 같은 거. 마약 사용하는 거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너무 커. 그래서 법으로 어떻게 돼? 못하게 금지. 다만 금지시키는 게 주 목적이야. 법으로 못하게 금지시키는 게 주 목적인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할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게 필요할 경우가 있어. 그래서 뭐야?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매우 커서 법으로 금지시켜 놓은 행위를 특별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금지를 풀어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행위를 예외적 허가라고 해요. 그러면 보통의 허가하고 조금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응? 그러면서 무슨 예를 들어서 응? 마약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거. 응? 또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응? 뭐 이런 예가 들어져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정도는 눈으로 읽고 동그라미 2번이 중요. 그러면 그냥 허가, 보통의 허가라는 거하고 예외적 허가하고의 비교야. 응? 자 한번 거기 내가 얘는 안 들었지. 자 이거 한번 보자.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큰 건 아니잖아. 운전하는 행위 그 자체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큰 건 아니고 다만 아무런 제한을 안 두고 다 자유롭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하면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죠. 응? 우리 도로교통법도 모르고 그죠? 운전 그 기계 조작 능력도 미숙하면서 막 끌고 뭐 차 있다고 막 끌고 나오면 사고 내고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한 거야? 예방 차원에서 법으로 일단 다 못하게 금지. 그리고 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정해놓고 요건 갖추면 다 먼저 면허 내줘. 요건에만 맞으면 다 면허 내주는 거야. 금지 풀어주는 거죠. 이게 보통의 허가. 그러나 아까 들은 예로 마약을 사용하는 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유해성이 커. 그래서 다 못하게 법으로 금지. 근데 금지시키는 목적은 사회적으로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 못하게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해 놓는 거야. 응?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마약도 그 말기암 환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린다. 그러면 이제 진통효제로서 그죠? 소량의 마약을 투여해서 아편 같은 게 진통효과, 몰핀, 응? 그럼 뭐 이런 거 주사 놓을 수 있도록 해서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거 이런 게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걸 예외적 허가라고도 하고 예외적 승인이라고. 그래서 표 보면 보통의 허가 예외적 허가라는 게 다 금지했던 걸 법으로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건 똑같아. 근데 금지시킨 목적이 달라. 그 앞에 것 하나를 비교해.
보통의 허가는 무슨 목적으로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거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험 예방 차원에서 금지했던 걸 풀어주는 거야. 예방적 목적의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예방적 금지. 근데 예외적 허가라는 조치는 원래 유해성이 너무 커서 못하게 억제시킬 목적으로 금지해놨던 걸 풀어주는 거야. 응? 억제적 목적의 금지죠. 이 단어 다 대비시키고. 그리고 허가를 내주면 뭐야? 원래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걸 다시 회복시켜주는 거야. 그죠? 근데 예외적 허가는 상대적으로 뭐야? 그 허락받은 사람만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간의 독점적 권리를 주는 거에 조금 더 가까워. 응? 두 번째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보통의 허가보다는 특허, 즉 뒤에 공부할 권리를 주는 거에 더 가깝다. 응?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세 번째 거 중요하다. 보통의 허가는 뭐야? 허가 우리 배웠잖아 이제 용어. 법이 정한 허가 요건. 운전면허 받을 수 있는 요건 구비하면 어떻게 해야 돼? 사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이제 인정이 된 거니까 허가를 내줘야 돼요. 법이 정한 허가 요건 구비했는데도 행정기관이 멋대로 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막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기관이 멋대로 국민의 자유를 막 제한하는 게 되니까 그건 허용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건이 구비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기속행위. 그러나 예외적 허가는 그때그때 상황 봐가면서 행정기관이 이걸 예외적으로 금지를 풀어줄 필요가 있나 없나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로 봅니다. 응? 그래서 그 두 개는 꼭 공부해야 돼. 허가는 예방적 금지했던 걸 해제해 주는 거고 예외적 허가는 억제적 금지했던 걸 해제해 주는 거다. 응? 억제 목적으로. 또 허가는 기속행위고 예외적 허가는 재량행위로 본다. 응? 이 둘은 꼭 중시하고. 그러면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 예외적 허가, 보통의 허가니 예외적 허가라고 판결한 사례들이 나오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소위 우리 그린벨트라고 부르죠.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면 그 구역 내에서는 사회에 대한 어떤 무질서한 개발 확산을 막고 뭐 녹지 보전 등 뭐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개발 못하게 억제시키는 게 주 목적인 거야.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건축을 허가하거나 무슨 그 건축물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를 우리 대법원도 뭐라 그래? 예외적 허가라고 부르면서 이거는 보통의 허가와 달리 재량행위에 속하는 행위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응? 자, 2번도 비슷한 얘기고, 응? 네, 3번은 첫째 줄에 보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이라고 해서 애들 초중고등학교 정문 앞에 정문을 중심으로 반경 200m 이내는 학교의 교육 환경에 유해한 시설 못 들어서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술집, 모텔 이런 거 다 당구장 못 들어서요. 그래서 학교 환경 위생정화 구역 안에는 반경 200m, 정문 방해 200m 이내는 유해 시설 못 들어서게 금지가 돼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걸 허용하는 행위는 소위 예외적 허가로서 재량행위다. 응? 1번, 3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자, 쌍가로 3번. 예. 대상 및 상대방. 1번. 이거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절대적 금지라고 나와 있죠? 말 그대로 절대적으로 금지 사항인 것, 절대 허용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말하는 거지. 절대적 금지 사항은 허가가 될 수 없습니다. 뭐 나는 아주 극단적으로 인신매매를 예로 들었지만 대부분의 책은 청소년에 대한 술, 담배 판매를 예로 듭니다. 청소년에게 술, 담배 파는 걸 허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응? 그런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될 수 없다. 응? 동그라미 2번.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의 행위는 사실 행위도 있고 권리 의무 발생시키는 거래 계약 같은 거를 금지해 놓고 어떤 경우에는 허가한다. 이렇게 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응? 예를 들어서 우리 사격 선수들은 총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응? 허가받아. 그죠? 경찰로부터 허가받아 총기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총포상 있지? 총포상들 뭐 공기총 같은 거 팔고 그러잖아. 사냥하도록. 그것도 허가받은 자만이 총기 사고 팔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그런 거 법률행위, 거래행위. 허가의 대상이 되는 개인들에게는 사실행위, 법률행위 모두가 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번. 허가는 보통 신청한 사람, 신청한 특정인에게 허가를 내주는 게 보통이겠지만 포인트는 뭐야?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응? 그래서 포인트는 끝에 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주는 경우도 있다. 아까 배운 거 나오죠. 일반 처분.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 통행 금지시켰던 걸 해제. 도로 통행 금지 해제, 입산 금지 해제, 모든 사람에게 금지 풀어주는 거 아니야? 응? 일반 처분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런 방식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죠? 자, 쌍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 포인트 1번의 끝에 허가는 그때그때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허가할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행해지는 거지. 첫째 끝에 법에 의해서 직접 허가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끝에가 중요해. 동그라미야. 법 자체에 의해서 허가되는 일은 있을 수 없어요. 법은 어떤 역할을 해? 법은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를 해놓고 어떤 행위는 금지시킨다. 그리고 법에는 허가가 되기 위한 요건을 정해놓는다. 그러면 행정기관이 그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그때 심사해서 허가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지. 법에서 금지해놓고, 법은 금지시키는 게 법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금지를 해놓고 법에서 또 허가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다 금지를 풀어주는 거야. 그러면 처음부터 법이 금지를 하지 말 일이지. 법에서 모든 사람 대상으로 금지를 해놓고 법에서 다시 허가? 모든 사람 대상으로 허가?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때그때 행정기관이 법 집행해서 허가하는 거지 법 자체에서 허가가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응? 동그라미 1번. 자, 쌍가루 5번 성질. 동그라미 1번 두 줄 읽어보세요.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여 개인의 원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조치일 뿐 새로운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개통상 어디로 본다? 네, 그 키워드는 명령적 행위로 보는 거야. 응? 그 밑줄 명령적 행위. 그 개통 그쪽으로 포함시키잖아. 명령적 행위로 보는 게 동설 판례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반론도 있다. 뒤쪽에 있고요. 명령적 행위로 보는 게 동설 판례. 자, 그 다음에 3번. 네, 3번 두 줄 읽어보고. 응? 자, 허가는 반드시 허가받고자 하는 자로부터 신청이 있어야만 허가가 될 수 있나? 신청이 있어야만 허가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아니다. 보통 허가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해오고 행정기관이 심사해서 허가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따라서 포인트는 동그라미 3번의 끝에 신청 없이도 행정기관이 알아서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다. 응? 이게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는 허가해 주는 주시는 반드시 신청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틀린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이야. 응? 신청이 없이도 허가가 되는 경우. 아까 일반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해주는 허가, 통행금지 해제 주는 거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 통행금지 해제 조치를 한단 말이에요. 행정기관이.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신청 없이 허가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응?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밑줄. 신청, 국민이 신청을 해왔는데 신청해온 내용과 다르게 허가내주는 조치 있죠? 예를 들면 뭐 5층 건축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해왔는데 행정기관이 어떻게 돼? 3층 건축허가만 내준단 말이야. 그럼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허가를 내주는 거지. 신청 내용과 다르게 허가 내주는 거를 우리 수정 허가를 해준다고 말하는데 신청한 내용과 다른 수정 허가 내준 걸 내줬더라도 뭐로 본다? 무효로는 안 보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행위로 본다. 그러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는 거고 허가의 효력이 있는 거고 취소하면 없었던 일이 되는 겁니다. 응? 그거 하나 공부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허가 요건이 구비되면 행정기관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원칙적으로 허가 내줘야 된다는 얘기.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둘째 줄. 그냥 허가는 원칙적으로 기속행위 이렇게만 공부해요. 우리 기속행위란 말 배웠잖아요. 허가 행정기관이 허가하는 조치는 원칙이 요건이 구비하면 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다. 물론 아까 기속행위인지 재량인지는 기본적으로 법 규정의 문구를 보고 1차적으로 판단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행위의 성질, 목적 뭐 이런 거 다 종합해서 판단하는데 법 규정이 어떻게 여하에 따라서는 재량인 것도 있어요. 응? 원칙적으로는 기속행위. 응? 하지만 세 번째 줄에 보면 법에 의해 재량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서 허가가 재량행위인 것도 있습니다. 다 기속행위인 건 아니라는 거야. 응?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할 집 짓는 거 있지?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에 거주할 건축하는 거 있죠? 그거는 요건 구비하면 건축허가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지만 거기 두 번째 줄에 나왔듯이 뭐야? 무슨 위락시설, 숙박시설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허가는 요건 구비했다고 다 내주도록 돼 있지 않아요? 법 자체에서 여러 가지를 따져서 행정위원이 허가해 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거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자 동그라미 4번의 결론은 뭐야? 허가는 보통 기속행위이지만 재량행위인 것도 있다. 응? 네, 그 정도. 그 다음에 5번은 별로 시험에는 안 쓰이는데 두째 줄에 선원주의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야, 허가를 신청해 왔는데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게 돼 있다는 뜻이 선원주의입니다. 신청 순서대로 결정해 주게 돼 있다는 거야. 응? 별건 아니야. 시험에 잘 안 내요. 그럼 오른쪽에 판례 239페이지 맨 위에 거. 자, 수정허가 효력이라고 제목 달았죠? 첫째 줄. 개축 허가 신청 온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건물을 좀 고치겠다는 거지. 개축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기관이 착각을 했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대요? 건물 왕창 고쳐라. 대수선 및 건물의 용도도 다른 용도로 써도 된다. 용도 변경 허가까지 내줬대. 그러면 이거 뭐야? 신청된 내용과 다르게 허가를 내준 거죠? 그렇더라도 그거 별도로 야 허가 잘못 나갔어 하고 행정기관이 취소시켰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은 그대로 일단 효력 인정된다는 거야. 취소하기 전까지는. 응? 그래서 자 그거 알아둬야 될 판례. 그 다음에는 큰 제목이 허가를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 그러니까 기속행위로 봤다고 생각하면 돼요. 응? 그러면 대표적으로 1번 식품위생법상의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는 어떻대? 논리가 두 번째 줄에 성질이 뭐래?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준다 그랬죠? 일반적 금지를 해제해 준다는 말이 뭐와 똑같은 말이야?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으면 행정위원회는 어떻게 돼? 허가를 내줘야 하는 거지. 법에도 없는 이유를 들어 응? 거부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허가는 기속행위임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응? 그 다음에 이런 이치로 다 똑같은 거야. 다 밑에 있는 것들이. 또 3번 광천음료수 제조업. 오늘날 따지면 뭐 생수 제조업 허가 내주는 거야. 응? 생수 제조업 허가는 뭐래? 그 성질이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 보통의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 구비했으면 허가를 내줘야 된다. 근데 또 요건 구비했는데 허가 안 내준 조치는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했겠죠? 다 똑같은 얘기야. 응? 또 5번도 주류 판매업 면허 내주는 건 내용적으로 양조장 허가 내주는 거야. 양조장. 응? 그러면서 뭐라고 돼 있어?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됐죠? 이 설권적이라는 건 권리를 부여해 독점적 권리를 주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야. 권자가 권리를 받으니까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 우리가 뒤에 공부하는 특허라는 행위가 아니고 뭐래? 응? 셋째 줄에 보면 강학상 즉 학문상 논의되는 허가에 해당하는 조치라고 그러죠? 이게 설권행위 특허해 주는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게 아니라 허가해 주는 조치에 불과. 그러면 법이 정한 허가 요건에 다 맞고 법이 정한 사유가 허가 내주면 안 되게 돼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내줘야만 한다는 얘기잖아. 응? 다 똑같은 얘기들이 됩니다. 일반적인 건축허가 주유서가 다 그런 얘기. 근데 다 그런 건 아니라 그랬어. 그죠? 자 240페이지에 보면 허가를 재량행위로 본 것들도 있어요. 응?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아까 허가는 행정위원회 허가 내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요건 구비하면 허가를 내줘야 되는 기속행위지만 법 규정 여하에 따라서는 재량행위인 것도 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1번입니다. 산림형질 변경허가. 이거 산림형질 변경은 산 파헤치도록 허가하는 거지. 그래서 쭉 읽어봐. 산림훼손. 오늘날 강조되는 게 중대한 공익이라고 환경이 굉장히 강조돼요. 그래서 읽어보면 두째 줄 법이 정하고 있는 금지, 제한 지역에 해당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신청했다만 산림훼손 허가 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는데 행정기관이 셋째 줄에 법이 금지하고 있는 또는 제한하고 있는 지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허가 내주는 관청은 그 산림훼손 허가 내달라고 신청받은 그 토지, 그 모양, 그 위치 뭐 이런 거 다 고려하여
환경 보전 같은 중대한 공익성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고, 응? 그 거부할 때는 또 법에 그런 이유로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 산림 형질 변경 허가라고 해도 되고, 또 다른 말로는 산림 훼손 허가라고 표현해도 되고, 그거는 결국 보통의 허가지만 법이 정한 요건 다 갖췄어도 거기 산림 훼손 허가를 내주면 환경에 중대한 불이익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러면 거부해도 된다는 거죠. 응? 또 법에 근거 없어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야. 매우 중요. 그런 이치야.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는 아까 했어. 이거 다 환경 때문에 그래. 응?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재량행위로 봅니다. 또 3번도 그 안에도 뭐 들어갔어요? 토지 형질 변경이 들어가 있죠. 토지 형질 변경을 수반하면서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허가 내줘야 해. 건축허가 내주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를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게 필요할 경우, 이것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재량행위. 그죠? 4번 인목 벌채굴치 허가. 인목은 이제 산에 서 있는 나무, 응? 그거를 산에 나무 배구하는 거 있죠? 이런 것도 환경 때문에 허가 요건 구비해서도 안 내줄 수 있는 거야. 재량행위. 응? 응. 자, 뭐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응. 그 다음에 8번. 오른쪽에 하면 8번. 첫째 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허가. 응? 응. 이것도 재량행위.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아이고 오늘은 시간상 허가를 마무리 짓지를 못하겠다. 허가가 중요한데 논점이 많아요. 허가에 관한 논점이. 그래서 오늘은 허가와 관련해서 241쪽에서 일단 중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행정행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죠. 수고했습니다. 네.